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집을 매매하는 게 나은지 전세가 나은지 저는 일단 이 상황이랑 매매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보통은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매매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우지반 환자입니다. 저의 메일로 갖긴 사연을 한번 적어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있고, 답변 못 드릴 때도 있고 하는데, 사연을 공유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연이 다른 분들한테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동의를 구해서 이제 오늘 사연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글도 읽고 영상도 봤는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실례인 걸 알면서도 메일을 보내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무작정 먹고 살려고 직장과 알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좋은 게 없어서 청약, LH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무작정 살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뭐 청약이나 LH 그리고 대출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또 전혀 모르는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차도 없고 빚도 없어요. 굉장히 엄청 잘하신 거죠. 돈 때문에 사대보험도 거의 안 들었더라고요. 재작년에 동업으로 창업을 해서 올해 폐업을 했고 매출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소득은 정말 적었어요. 저한테 정말 부가가치세라든지 종합소득세 냈던 그 나쁜 내역도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좀 절실한 상황이시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 반년 안에 주거지를 구해서 나가야 하는데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네요. 아버지와 둘이 사는데 내년에 주거로 지내는 집을 팔고 정리하면 제가 수중에 모은 돈은 7,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단은 생애대출은 쓸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생애대출로 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뭐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 대출을 받을 때도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뭐 아버지 것이든지 아니면 이 사연자분 것이든지 일단은 매매를 했던 집인 것 같긴 해요. 내년 봄 전에 주거지를 구해야 하는데 일단 무조건 봄에 이사를 하셔야 되나 봐요.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사회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대출에도 정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대출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소득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폐업한 이후에. 근데 대출은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안정적 소득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없으시다면 당장 취업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좋은 직장 막 구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을 산정할 때 은행에서 일용근로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소득을 보고요. 그다음에 상시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월급대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 받는 그런 직장을 말하거든요. 3개월 이상 노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래서 보통 연봉제로 뭐 월급 뭐 예를 들어서 240 줍니다. 이런 회사들 있죠. 사대보험 다 되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상시근로라고 우리가 뭐 1년 계약하고 그런 하는 회사들 그런 것들을 상시근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내가 집을 살 거라면은 너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안정적으로 월급 한 250 이상 주는 곳으로 일단은 취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출 받으려면. 그리고 작은 소망은 대출이 돼서 앞으로 자리 잡을 직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는 게 꿈입니다. 단기로라도 월세 지내면서 대출 알아보고 해야 할지, 이 돈으로 반전세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냥 지내야 하는지, 구축 빌라,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냥 전세 사는 게 나은지 어떤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사기가 많다, 뭐가 어떻다, 글로는 많은데 요즘은 이야기만 그나마 귀에 들어옵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도움 부탁드려요. 저는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종잣돈이 7,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생애대출로 집을 사는 건 아니라서 생애대출 대출은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집을 매매하는 게 나은지 전세가 나은지 저는 일단 이 상황이라면 매매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보통은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매매하는 건데 지금 수중에 모은 돈이 7,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본인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고 매매하고 싶다는 그 요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지금 부산에서는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실거주 집으로. 물론 뭐 엄청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투자성이 깊은 그런 집은 아니어도 2억대 후반에서 3억대 초반 정도의 집을 매매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지랑 그다음에 이분은 어떤 대출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지랑 집은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랑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고 집을 찾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현재 폐업을 하고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걸로 말고 상시근로 직장으로 월급제로 주는 곳으로 취업을 하시기를 일단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고 재직 중이어야지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하실 일은 혹시 지금 아직 직업을 안 구하셨다면은 직장을 하루빨리 구하셔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무주택자 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첫 구매를 일찍 하는 게 낫다고 봐요. 특히 전문직이나 고소득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보다는 중소기업이나 뭐 공무원처럼 월급의 그런 인상 속도나 규모나 그런 폭이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어, 집값이 오르는 그 속도나 규모보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못 따라가잖아요. 전문직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 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구매력이 엄청 좋아지면 그때 더 좋은 집을 사도 되겠죠. 근데 하지만 또 월급 오르는 거의 미미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종잣돈이 마련이 됐으면 일단 거기에서 맞는 집을 매매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내가 또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든지 부실이 생긴다든지 혹은 내가 갖고 있던 첫 번째 그 주택이 좀 올랐을 때 나중에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 이상의 지금 CD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집을 매매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특히 지금 그 시장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집을 매매하기가 위험한 시기는 지금처럼 뭐 침체다 뭐다 이런 시기보다 오히려 집값이 되게 급등했던 시기에 집을 사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산이라는 건 늘 계속 오를 수만도 없고 계속 떨어질 수만도 없거든요.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창 그 자산 시장의 상승기였던 2021년도, 2022년도가 가장 피크였잖아요. 긴 호흡으로 보면 2014년 말부터 이제 2022년까지가 상승기였는데 가장 피크를 쳤던 구간이 2021년도, 2022년도 그 사이인데요. 거기서 하락을 하고 나서 2022년 10월, 11월이 가장 하락했던 시기거든요. 그 하락했던 시기에서 지금 서울 신축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회복하고 더 많이 오른 지역들도 있지만 여전히 고층 아파트들은 거의 안 올랐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시기적으로도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시기적으로도 매매하는 게 이제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떨어진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면 나는 대체 얼마의 가격을 주고 사는 게 나았냐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2억대 후반에서 3억 정도 되는 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대출 부담하기에.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70%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70% 대출이면 2억 1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3억짜리 2억 9천 정도 되는 그 집을 사면 이분의 시드랑 플러스 하면 딱 이제 괜찮은 것 같은 거죠. 우리가 항상 집을 살 때 가장 좋은 혜택이 되는 거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냐를 딱 보는 게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랑 이 보금자리 대출에 해당이 되거든요.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근데 이 두 대출의 좋은 점이 뭐냐면 금리가 아니에요. 금리가 가장 이 빈돌 대출과 보금자리 대출의 장점이 아니라 빈돌 대출의 장점은 최증식 상환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만 40세까지는. 그리고 보금자리 대출의 가장 좋은 점은 50년 만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 34세 청년까지는. 이게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일반적인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만기 설정이 보통은 30년까지만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원리금하고 원금 등 원리금 등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내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체증식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조금만 내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1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 부인들 대출 체증식으로 하면 60만 원대로 한 5년을 내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70만 원대, 80만 원대로 이렇게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값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기 때문에 60만 원대로 낼 수 있다면 굉장히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집값이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떨어져 있는 시기라서. 그래서 그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빈돌 대출이 좋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보금 또 이제 3억짜리 집을 대출 받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또 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금자리 대출 좋은 점은 만 34세까지만 50년 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70만 원대 이자만 내거든요. 만약에 아버지랑 둘이 나와서 산다고 하면은 월세를 산다고 해도 두 분이 살면 한 50만 원 이상은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억 후반에서 3억 후반, 그러니까 본인이 대출을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내가 막 급하다고 팔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3억짜리 그럼 어떤 집을 사야 되냐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건 첫 번째로는 이제 이분이 부산에 어디에 사는지까지는 알려주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부산에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금액을 설정을 해놓고 이분은 3억까지도 설정해놓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놓고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이 3억 이하는 어떤 아파트들이 있나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쭉 봤을 때 아무래도 부산에서 그래도 조금 내가 직장 어디에 구하냐에 따라서 직장 바로 앞에 딱 구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선호할 수 있는 곳, 그런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곳, 살기 좋은 곳 위주부터 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내가 그냥 당장 편한 곳만 보면 똑같은 돈으로 더 좋은 동네에 살 수 있었는데 당장 내가 편한 것만 딱 봤을 때는 격차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곳에 사는 게 가성비가 좋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2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해운대구, 뭐 연산동, 양정동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5년식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20평대? 괜찮은, 좀 살기 괜찮은 거 마트도 있고, 역도 그렇게 멀지 않고, 아파트들도 몰려 있고, 생활 편의성도 좋고, 이렇게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이제 이런 곳들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년 이내 신축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금액대로 가능해요. 그 대신 평수를 줄여서 10평대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10평대 5년 이내 신축이 있는 곳들은 지금 부산에서는 동래도 좋고, 부산 진구, 이게 이쪽까지 좀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네는 좀 비싼 동네잖아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13평짜리, 그러니까 완전 작긴 하죠. 부산 진구에는 좀 오르막이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 17평대 이런 것들 좀 도전해 볼 수 있고, 북구는 좀 입지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2021년식 이런 것도 10평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 2억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즉, 이 가격이면 20평대 구축 아파트나 10평대 신축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매물을 보면서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이 기회에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서 상담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산 임장 갔었을 때 보면 그래도 부산 지역 소장님들이 좀 설명도 그래도 잘 해주시고 뭐 화끈한 면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외지인한테는 막 그렇게 투자자를 막 좋아하시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랑 함께 살 집을 구한다고 하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잘 알아봐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많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저기 많이 가보세요. 대출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금자리나 빈돌 대출 두 가지 다 해당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 만약에 최종식으로 빈돌 대출 선택하게 되면은 처음엔 60만 원대로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금자리 대출은 이제 70만 원대로 쭉 갈 수 있다. 그 정도면은 그렇게 대출을 이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연자분께서는 이미 막 창업도 해보고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시간에 또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해 보셔도
아직 한창 어리시고 젊으시고 하니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업을 하시는 것도.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정도 모으셨으면 되게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너무 회사 근처나 내가 원래 아는 동네로만 한정해갖고 집을 구한다 생각하지 말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딱 가격 설정해놓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지역들을 넓게 보고 그중에 나한테 지금 당장 불편하더라도 같은 가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동네 위주로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뭐 남구, 금정구 뭐 이쪽을 좀 사람들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좀 보면서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나한테 해당하는 집 많이 가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찾아보시고 하면 좋은 결실 맺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사연자분께 제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